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KML의 8번째 과목인 알레르기와 면역학을 다룰 건데요. 공부를 이제 본과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알레르기 내과라는 그런 과목은요. 그 면역학이라고 하는 아주 큰 학문의 임상적인 측면을 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종합병원에서 이 알레르기 또는 면역을 보는 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소아과, 피부과 이런 과들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알레르기 내용을 정확하게 다루려면은 안티바디가 뭔지, B셀, T셀이 뭔지, 사이토카인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등 면역학적인 내용을 정말 많이 다뤄야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국시에서 정말 면역학적이고 그냥 알레르기 그 자체인 것 같은 그런 내용들 정말 몇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아주 자세하게 바닥부터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앞으로 알레르기나 아니면 면역과 관련이 많은 과를 전공하게 되실 분들 예를 들어 피부과라든지 근데 면역학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USMLE 스텝 1의 이뮤놀로지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거기에 아주 clinically relevant한 내용들을 컴팩트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면역학적인 것들을 설명드려야 할 때만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알레르기 질환의 기본 고찰 이 단어를 다룰 거고요. 하이퍼센시티비티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질환을 검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오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레르기 질환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몸은요, 참 신기하게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유독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빨리 제거해야 되는 물질과 유익하기 때문에 내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물질,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고 관용을 일으키는 자극, 대표적으로 음식물이 대표적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심한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불편한 증상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것도 땅콩 알러지 같은 게 대표적이죠. 보통 사람은 땅콩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특히 그 땅콩처럼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지방과 에너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음식은 아마 원시대에는 굉장히 유용한 음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가루가 살짝 몸에 들어오기만 해도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심한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기 이렇게 일반적으로 관용을 일으키는 자극에 대한 노출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을 싹 묶어가지고 우리가 hypersensitivity reaction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민 반응은요 면역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면역 반응과는 상관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 기전에 의한 과민 반응을 우리가 알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면역 반응이랑 상관없는 거 그런 거는 뭐 non-allergic hypersensitivity reaction 아니면은 뭐 idiosyncratic hypersensitivity reaction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면역 반응에 의한 hypersensitivity를 우리가 allergy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allergy를 일으키는 물질을 우리가 allerge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면역 반응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알러지 중에서도 이뮤노글로불린 E, IgE에 의한 반응을 우리가 아토픽 알러지, 일반적으로 아토피라고 하고요. IgE랑은 상관없는 알러지는 non-IgE mediated allergy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요 아토피는 뭐냐? 알러젠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면역 반응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IgE가 생겨가지고 그 IgE에 의한 증상들이 생기고 굉장히 가렵고 이런 거를 아토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책에 보시면은 이건 뭐 현상이나 병태 생리보다는 감수성에 대한 경향성을 지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왜 다 드렸냐면요. 자, 여러분 피부과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알러직 더마타이티스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거에 아주 획기적으로 패서피지올로지를 개선할 수 있는 주사 약물이 나온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바로 두필루맙, 두피젠트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그 약은 기전이 인터루킨4, IL4 이니비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유명한 약이니까 이제 제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이름 정도는 알고 또 의사고 하면은 주변에서 야 그거 무슨 약인데 되게 신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난 척하면서 설명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아, 이 IgE를 생성하는 반응은요, 여기다 보시다시피 TH2 리스폰스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왜 이제 헬퍼 T셀이 반응하는 방식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TH2 response는 안티바디 중에서도 특히 IgE 유형을 많이 만들도록 한다. 그래가지고 이 TH2 response를 유도하는 사이토카인이 뭐냐 하면 바로 인터루킨 4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인터루킨 4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TH2 리스폰스가 억제될 거고 그렇다면 IgE와 에오지노필이 많이 생성되지 않을 거니까 우리 몸에 가려운 반응들, 알러식 그러한 반응들 억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터루킨4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요즘 중증 아토픽 더마타이티스 치료에 아주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까지 나온 아토픽 더마타이티스 약물 중에서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데는 이 약이 최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너무 심한 아토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능이 있다더라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과민 반응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기전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거를 다시 좀 구체적으로 그럼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것들은 제가 아까 알러지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type 1, 2, 3, 4 hypersensitivity reaction 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type 1 hypersensitivity reaction은요. 다른 말로 immediate type hypersensitivity다. 빠르게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알러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들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은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옆에 나와 있는 요 셀은 마스트 셀이에요. 아시죠? 피부에 비만세포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보라색의 그래놀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포 표면에는요, IgE가 달라붙어 있는 리셉터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리셉터들에 미리 만들어진 IgE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항원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안티바디들의 바로 결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요 리셉터들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은 요 degranulation. 그러니까 세포 안에 그래놀들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밖으로 빨리 확 내보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안티바디는 미리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알러젠이 들러붙어가지고 그래놀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빠른 과정이니까 이 과정이 매우 빠르게 이제 정말 급하면은 이제 접촉하자마자 알러젠이 접촉하자마자 또는 늦어도 30분 내로는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immediate type hypersensitivity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때 주로 나오는 물질이 요 히스타민인데요. 이 히스타민의 기능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그 부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WBC들을 이 근처로 많이 끌어와가지고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그 부분에 면역 반응을 격렬하게 일으키는 게 히스타민의 주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거 우리 몸에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뭐 상처가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마스셀이 빨리 반응을 해가지고 그 부분의 면역세포들을 빨리빨리 끌어와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 같은 것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회복하려면은 거기 뭐 데브리 같은 것도 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그 하이퍼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건데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전신으로 만약에 생긴다? 그럼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겠죠. 전신에 막 가려운 막 그런 반응이 생기면서 온몸이 빨갛게 부어오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브론코스파즘. 그러니까 이게 원래도 좁은 브론코스, 브론카이 이런 부분에 이런 반응들이 생긴다면은 저기 조직들이 부으면서 공기가 통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브론코스파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제 히스타민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그거를 immediate type hypersensitivity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도대체 타입 1 하이퍼센시티비티를 일으키느냐 그 원인 물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 스킨 프릭 테스트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알러겐에 반응하는 IgE가 있는지 보는 스페시픽 IgE 테스트 아니면은 전체 IgE가 증가해가지고 우리 몸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 알러지에 대한 그 감수성이 증가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게 좀 상승했는지 볼 수 있는 토탈 IgE 테스트 요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검사 세 가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천식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하이퍼센시티비티를 볼 때 뭐 진먼지 진드기 항원을 직접 흡입한다든지 뭐 그런 짓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타입 1 하이퍼센시티비티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아나필락시스, asthma, atopic dermatitis, allergic rhinitis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도대체 어떤 알러젠이 이 질환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는 검사는 이 스킨 프릭 테스트나 스페시픽 IgE, 토탈 IgE 요 세 가지 검사를 하는 거지 뭐 알러젠을 먹는다든지 흡입한다든지 뭐 이런 검사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스마가 내가 지금 특정 물질에 대해서 에스마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에스마 원인 물질 같은 거를 이렇게 흡입을 해본다. 그런 짓 안 합니다. 이상한 검사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 타입 2 하이퍼센시티비티는요. 타입 1이랑 비슷하게 안티바디가 생기는 건 맞는데 이때는 IgG나 또는 IgM 안티바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안티바디의 타겟은 뭐냐면은 그 세포 표면이나 아니면은 조직에 고정되어 있는 안티젠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타입 2 하이퍼센시티비티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타입 2 하이퍼센시티비티는요. 이제 반응을 안 해야 되는 안티바디가 뭐 생기는 건 맞는데 도대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기는 거냐. 그 안티젠이 어디 둥둥둥둥 떠다니는 뭐 펄른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몸의 특정 부분 세포 표면에 딱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티바디들이 결합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안티바디는 그 자체로 이제 다른 면역세포들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포텐셜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옵소나이제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세포들 표면에 그 안티바디들이 다다다닥 달라붙겠죠. 그러면은 파고사이토시스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셀 라이시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타겟 셀들을 파괴하고 조직을 파괴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냐면은 오토이문 헤몰리틱 아니미아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입니다. 그 RBC의 표면에 대한 안티바디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 안티바디들이 RBC 표면에 막 달라붙으면은
이제 그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RBC의 파괴를 유도를 하는 거죠. 원래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비슷한 게 이뮨 스롬보사이토페니아.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역시 플레이틀렛에 대한 안티바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레이틀렛에 그 안티바디가 달라붙으면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플레이틀렛을 파괴가 하다 보니까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 나머지 질환들도 비슷해요. 그 특정 조직에 있는 세포, 그 세포 표면의 항원에 대해서 안티바디가 생겨가지고 그 세포들과 조직들을 자꾸 파괴하려고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입 3 하이퍼센시티비티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번에는 안티젠들이 어디 세포 표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혈액 중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적인 안티바디가 안티 더블 스트랜드 DNA 안티바디잖아요. 근데 그 더블 스트랜드 DNA가 원래도 혈액에 일정량 떠다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반응하는 안티바디가 생성이 되면은 그 안티바디가 그 떠다니는 그 서큘레이팅 하고 있는 안티젠들과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곧 커다란 이뮨 컴플렉스가 생길 텐데 그 이뮨 컴플렉스들이 돌아다니다가 조직들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그 조직에 쌓인 이뮨 컴플렉스는 컴플먼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타입 3 하이퍼센시티비티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그리고 Rheumatoid Arthritis, RA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그 이뮨 컴플렉스 같은 거는요, 혈관 같은 데 쌓여가지고 혈관 염증을 당연히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관절, synovial space 그런 데 쌓여가지고 거기서도 염증을 일으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류마티스성 질환들에 걸리면은 관절들이 막 붓고 아프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뮨 컴플렉스는 특히 보체, 컴포먼트에 의한 면역 반응을 잘 일으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SLE나 아니면 RA에서는 혈중 보체 농도가 어때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하이포 컴플멘테미아가 생기는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왜 생기냐 하면은 타입 3 하이퍼센시티비티의 특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타입 4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하고는 기전이 조금 달라요. 그 방금까지 다룬 것들은 어쨌든 안티바디가 중간에 매개체로서 기능을 하니까 안티바디를 형성하는 림프구, B셀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타입 4 하이퍼센시티비티는 안티바디나 아니면은 B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T셀만 관여를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T셀들은 알러젠에 노출이 되면은 반응을 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타입 4 하이퍼센시티비티는 반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 그 타입 4 하이퍼센시티비티는요, 다른 말로 delayed type hypersensitivity다, DTH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런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생기면은 이제 T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면역 반응을 좀 더 활발하게 하는 그런 이제 헬퍼 T셀의 기능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세포들을 파괴할 수도 있는 CD5A T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죠. 그럴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를 한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둡시다. 이 DTH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Contact Dermatitis,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금속, 특히 니켈 같은 것에 닿으면은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붓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DTH만 보면은 우리 흔하게 이제 금속 알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알러지 같은 게 이제 푸드 알러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IgE에 의해서 갑자기 막 얼굴 막 붓고 막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DTH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검사를 할 때 첩포 검사, 패치 테스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패치를 피부에 딱 붙여놓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야 반응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최소 한 48시간 정도. 그러고 나서 떼어내면은 뭐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반응이 나타난 거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컨택 더마타이티스가 있고 그거를 검사할 때는 패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한 시간을 조금 오래 붙여놔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병태생리들이 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시 확인을 좀 해보자면요. 그 우리 몸의 하이퍼센시티비티를 일으킨 원인 물질을 찾기 위한 검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타입 1하고 4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타입 2랑 3는 보통 이제 오토이뮨 디지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있잖아요. 그 특이적인 안티바디를 바로 검출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타입 2, 3는? 예를 들어서 뭐 SLE 같은 경우에는 뭐 안티 DSDNA가 제일 중요하고 ANA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로, 라, 뭐 이런 것들을 검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고 특이적인 방법이겠죠. 그럼 타입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스킨 프릭 테스트. 아니 이거 가지고 애매하게 나오면은 그 피부 안쪽으로 정말 그 항원을 다량 넣어주는 인트라더멀 테스트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잘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스페시픽 IgE, 토탈 IgE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첩포 검사, 패치 테스트다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이 스킨 프릭 테스트랑 패치 테스트가 둘 다 피부에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잘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스킨 프릭 테스트는요, 우리말로 피부 바늘 따끔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피부가 따끔하도록 살짝 콕 찌른다는 뜻인데요. 이 검사 방법 그림을 보시면은 이 피부에 원인 항원을 포함한 검사 시약을 살짝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소독된 침, 란셋으로 아주 살짝 콕 찌릅니다. 피 안 나오게 아주 작은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약이 그 상처로 들어가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면은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마스트셀을 활성화해가지고 그 부분의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가렵고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게 피부 바늘 닦은 검사고요. 검사하고 나면은 이렇게 정말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휠, 팽진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피부가 정말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스킨 프릭 테스트고요. 만약에 이거 가지고는 조금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은 피내 검사, 인트라더멀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주사기를 이용해서 피부 안쪽에다 직접 항원을 주입해 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때는 이제 주의할 게 항원이 조금 더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아나필락틱 쇼크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컨트롤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히스타민 용액을 직접 넣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노멀 셀라인만 살짝 이렇게 해준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러면 히스타민을 우리 몸에 이제 히스타민 가지고 스킨 프릭 테스트 한 곳에서는 반드시 이런 식의 팽진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될 거고 노란살라인만 넣어준 데서는 피부가 아무 반응도 없어가지고
그냥 멀쩡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환자가 오늘 몸이 너무 가렵고 못 견디겠어가지고 안티히스타민을 하나 먹고 왔다. 그러면 이 히스타민 부분에도 아무 반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나머지 부분에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그런 거 확인을 안 하고 아무것도 반응 없으니까 알레르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검사하기 전에는 혹시 오늘 뭐 약을 먹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거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물론 약 먹지 말라고 얘기도 미리 해줬어야겠죠. 그 다음에 히스타민은 제대로 반응을 하는지 최소 한 3에서 5mm 정도는 반응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염수는 제대로 반응을 안 하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검사 자체의 퀄리티 컨트롤을 해줘야겠네요. 두 번째는요, 이게 모든 면역 질환에 다 해당하는 건데, 뭐 특정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clinically relevant 하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feather, cat, dog, horse, pollen 뭐 이런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들을 많이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 사람도 그렇고 요 옆에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반응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 이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은 지금 여기저기에 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니까 뭐 개, 고양이, 새 이런 것들을 다 가까이 하면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 고양이 털에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쓰다듬고 그래도 아무 이상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에는요, 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온 거랑 클리니컬 코릴레이션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양성이라고 다 피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드시면은 뭐 아마 그런 거 외우셨을 거예요. 이제 계절성 알레르기가 있는데 뭐 몇 월에는 돼지풀, 몇 월에는 소나무, 몇 월에는 또 무슨 꽃가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식물들이 꽃가루 같은 거를 날리는 시즌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돼지풀이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돼지풀에 근데 반응이 있는데 정작 내가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할 때는 봄이다. 뭐 그렇다면은 돼지풀에서 설령 양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 사람이 돼지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요거랑 패치 테스트는 어떻게 다르냐?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첩포 패치에다가 용액을 묻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부에 붙여서 며칠간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여 고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8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거를 싹 떼는 거죠. 그러면은 반응이 생기는 부분은 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멀겋게 달아오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타입 4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달아오르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아까 스킨 프릭 테스트 같은 경우는 경계도 어때요? 약간 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팽진, 휠의 그런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모양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패치 테스트 어때요? 경계 굉장히 깔끔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가 뚜렷하게 이렇게 빨갛게만 되고 막 심하게 그렇게 부어오르는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진물이 나고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요게 검사 이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면역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지 이런 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시험에서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총론 내용 다루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아나필락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딴 건 몰라도 오늘 제가 한 것들은 여기저기 면역 관련된 내용 나올 때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